문제가 주어졌을 때 오류에 빠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인 통찰력을 알아봅니다. 분석적 확신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음 글의 주장은 무엇이고 제시된 근거가 설득력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나는 소득세 신고를 속이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소득을 속이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을 제대로 낸다고 해도 어차피 정부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꿰부수고 다시 설치하는 데 쓸 것이다. 또 누구나 소득을 숨겨서 소득세를 적게 내는데 나 혼자만 정직하게 소득세를 내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하다. 또한 정부를 속이는 것과 개인을 속이는 것은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내가 속인다고 해서 정부가 상처를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세 책정이 불합리해서 소득세를 제대로 낸다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연간 1조 원이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정부가 내 잔돈푼을 아쉬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진심으로 한 말이라면 일종의 확신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익에만 초점에 맞춰 변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주장자의 상대와 입장을 바꿔보면 바로 거짓 주장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이런 방식은 문제를 명확하게 하여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들이 모두 다양하고 온갖 형태의 규모를 갖기는 하지만 문제를 분석할 때 사실과 판단이라는 역할에 의해 제각기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의 이러한 분류는 문제 유형의 분류라고 불립니다. 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수많은 사실과 수많은 판단 사이에는 반대 관계가 있다는 상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표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더 적어지고 판단은 더 많이 요구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사실은 많아지고 판단은 줄어듭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는 문제의 기본적인 4가지 유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의 경우에 답은 오직 하나의 사실이므로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실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인 문제에서 답을 얻으려면 올바른 공식은 물론 그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공식에 관해 생각해 보자고 요구받지 않는 한 판단은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공식에 관해 생각해 보자고 요구받는 경우는 문제가 비확정적인 유형이 됩니다. 임의적인 문제에서 다양한 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판단이란 요인이 개입하지만 나올 수 있는 답들이 모두 밝혀진다는 사실에 의해 판단의 역할은 제한받습니다. 비확정적인 문제에서 판단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한 판단들은 그 진위가 밝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추측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석위에서건 수많은 사실과 판단 사이의 관계는 반대입니다. 필요한 사실의 양이 줄어들수록 판단의 역할은 커집니다. 분석하고 있는 문제 유형들, 단순한 확정적인, 임의적인, 비확정적인 문제 유형들에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의 분석이 얼마나 억측이 심하고 주관적인지 그리고 결론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은 확신을 갖고 해답을 변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가 아닌 판단에 크게 의존한 결론을 내리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그러한 결론을 내린 당사자라면 결론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수고를 치러야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분석에 의거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일입니다.